일단 법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법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그러니까 법학 공부의 시작도 법조문이고 끝도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이고요. 이 다음에 법조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판례죠. 판례.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학설인데, 최근에는 학설에서는 시험이 많이 안 나옵니다. 뭐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학설은 과거에는 뭐 다수설, 소수설, 통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 다수설이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 A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게 다수설인가 소수설인가는 이 다수설 주장하는 교수님들을 다 숫자를 세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도 세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 시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법조문하고 판례까지만 문제가 나오죠. 거의 판례까지만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판례는 특히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모든 상황을 법조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법조문을 해석한 게 판례하고 학설인 거죠. 실제 생활에 적용한 게 이제 판례하고 학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이제 판례까지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노동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하시면은 거의 80점 이상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1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차를.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법조문하고 판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물론 2차는 법전을 나눠주니까 법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죠. 외울 필요는 없는데 1차는 법조문을 안 나눠주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암기를.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법조문을.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오늘은 그 개정판이 그 아직 출간이 안 돼서 내일 정도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내일 정도에 나올 건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강의 교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노동법 교과서는 법조문이 다 있습니다. 몇 조 다. 근데 거기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법조문 같은 걸 앞에 놓고 자꾸 확인을 하시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야 암기가 되는 겁니다. 반복을 하셔야지. 그래서 법조문을 뭐 지금 법전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법전을 사실 필요는 없고, 법전은 법제처를 들어가셔서 만약에 근로기준법을 딱 치시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이 딱 나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은 법조문이고, 법학 공부의 시작은 법조문이고, 끝도 법조문인데, 법조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례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수업용 교재는 대부분 대법원 판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대비해서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기본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고등법원 판례도 있고 지방법원 판례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거의 교수님 기본서를 잘 안 보시잖아요. 안 보셔서 대부분 수업용 교재를 많이 보시는데, 아무튼 이 수업용 교재를 보시면은 거의 대법원 판례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도 이제 나와 있는 판례들이 거의 이제 기출 판례에다가 이제 기출 지문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이제 그 교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시험, 우리 뭐 농사 시험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합격의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의 3단계. 합격의 3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의 3단계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하죠. 모든 시험 똑같습니다.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다음 암기.
근데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건 보통 여기까지 도와드리는 거죠. 이해를 하고 그걸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암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암기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가끔 이제 두문자 같은 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암기를 하시는 건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암기가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리고 2차 시험은 이제 논술식이고, 그러니까 암기의 정도가 다른 거죠. 암기의 정도가.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눈에 익혀둬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정도. 2차 시험은 이제 판례 내용 같은 걸, 중요한 판례 내용 같은 걸 암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이제 직접 쓸 수가 있으니까. 암기의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암기의 정도가 다를 뿐이고, 이해, 정리, 암기를 해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1차 시험에서 노동법을 못 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노동법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 7, 8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노동법을 못 봐서 떨어졌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가능해요. 민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도 많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회보험법도 좀 까다롭죠. 그것도 좀 까다롭고. 그런데 노동법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다? 이건 거의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법학을 처음 공부하셔도 노동법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진도만 꾸준히 따라오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7, 80점 이상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